결혼 10년 차예요. 이젠 좀 편해질 줄 알았죠. 그런데 이상하게요. 시간이 지나도 마음은 늘 낯설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이번엔 가족끼리 여행 가자. 엄마도 달라졌어. 그 말에 믿고 싶었죠. 그래, 이번엔 진짜 가족이 될지도 몰라. 짐을 싸며 거울을 봤어요. 괜찮아 보이네. 나도 이제 어른이잖아. 그렇게 다짐했죠. 공항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웃음소리, 아이들 울음소리. 그 속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영아, 애는 잘 크지? 말끝이 건조했죠. 네, 어머니. 잘 크고 있어요. 그 옆엔 둘째 며느리 지연이 있었어요. 지연아, 너 또 살 빠졌니? 아이고, 세련되졌네. 우리 막내 며느리는 역시 달라. 그 말에 주희가 웃었죠. 저도 따라 웃었어요. 하지만 속에서는 무언가 울컥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분위기는 이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지연과 나란히 앉아 맛집 이야기, 화장품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를 나눴죠. 저는 통로 건너에서 창밖만 봤어요. 엄마, 우리 언제 도착해요? 딸이 물었어요. 곧이야. 조금만 참자. 대답하며 마음속에서 작은 균열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비행기가 제주 하늘 위를 날 때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번엔 진짜 가족 사진도 찍자. 엄마도 많이 기다렸대. 그래요. 이번엔 다 같이 웃어요. 그렇게 말했지만 내 안엔 이상한 불안이 있었어요. 이 여행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평화일 수도 있다는 예감이요. 공항을 나서자. 시어머니는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며 말했어요. 지연아, 내가 예약한 숙소 어디랬지? 여기서 차로 20분이에요, 어머니. 역시 믿음직해. 지연의 어깨를 두드리는 손길, 그 손길이 내 쪽으로는 오지 않았어요. 숙소 앞 바다가 보였어요. 햇살이 따뜻했지만 마음은 차가웠어요. 방을 나누며 시어머니가 말했죠. 정우야, 내 방은 엄마 옆으로 해. 애엄마는 애랑 끝방 써.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엄마. 괜찮아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정리됐죠. 누가 중심이고 누가 끝인지. 저녁 식사 시간. 시어머니는 지연 옆자리에 앉아 말했어요. 둘째는 손끝이 야무져. 음식도 참 맛있게 하지. 형님도 조금 배우세요. 이런 양념 비율이 포인트예요. 지연이 장난스럽게 웃었죠. 모두 웃었어요. 저만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남편이 눈치를 봤죠. 당신은 왜 그렇게 말이 없어? 그냥 피곤해서요. 피곤하기는. 분위기 좀 맞춰. 그 한마디가 목을 꽉 조였어요. 분위기를 왜 늘 내가 맞춰야 하지? 식사 후 시어머니는 가족들을 모아두고 말했어요. 이번 여행은 우리 가족의 화합을 위한 거야. 서운한 일은 잊자. 그 말이 이상했어요. 잊자고 말하는 사람은 늘 상처 준 쪽이잖아요. 밤이 되어 딸이 제 옆에 누웠어요. 엄마, 할머니는 나 싫어하나 봐. 왜 그렇게 생각해? 할머니가 나한테 말 잘 안 해요. 대답을 못했어요. 아이도 느끼는 차별이었거든요. 딸이 잠든 뒤 혼자 창가에 앉았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했지만 그 소리 속에 내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이번엔 잘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엔 가족이 될 줄 알았는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시어머니의 웃음소리와 남편의 무심한 표정이 번갈아 떠올랐어요.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이 여행이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릴 줄은, 그리고 단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걸 무너뜨릴 줄은요. 숙소에 도착했어요. 바다가 보이더군요. 햇살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가웠어요. 시어머니가 방을 나눴어요. 정우야, 내 방은 엄마 옆으로 해. 지영이는 애랑 끝방 써. 지연아, 너는 준호랑 가운데 방 써라. 남편은 아무 말 없었어요. 그저 웃었죠. 짐을 들고 방에 들어갔어요. 딸이 물었어요. 엄마, 왜 우리 방이 제일 멀어? 응, 그냥 조용해서 그래. 그 말을 하며 스스로도 씁쓸했어요. 저녁 준비를 도왔어요. 칼질을 하면서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시어머니와 지연이 주방에서 이야기하더군요. 역시 우리 둘째 며느리는 센스가 있어. 어머니, 저는 형님처럼 손 빠르진 않아요. 그래도 내가 분위기를 잘 살려. 형님은 좀 말이 없잖아. 그 순간 칼끝이 잠시 멈췄어요. 그런 말 익숙했죠. 항상 비교 속에서 들었던 말. 형님은 왜 그래? 둘째는 참 살갑지. 그 말들이 쌓여서 돌덩이처럼 마음을 눌렀어요. 식탁에 앉았어요. 시어머니는 지연 옆에 앉았어요. 지연아, 이 반찬 내가 했니? 어쩜 이렇게 간이 딱 맞냐? 형님이 도와주셨어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내 손맛이야. 형님은 손이 무겁잖아. 모두 웃었어요. 저만 고개를 숙였어요. 젓가락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남편이 제 눈치를 봤어요. 왜 그래? 맛없어? 아니요. 그냥 배가 별로예요. 또 예민하네. 그 한마디가 눈물보다 아프게 꽂혔어요. 식사 후 거실에서 다 같이 과일을 먹었어요. 시어머니가 손녀에게 물었어요. 나리야, 할머니는 누구랑 놀고 싶어? 작은 고모요. 순간 공기가 얼었어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죠. 그래, 그래, 작은 고모는 놀아주는 게 좋지. 그 말이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가슴은 찢어질 듯 했어요. 남편이 소파에서 말했어요.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예민한 게 아니라 외로운 거예요. 여행 와서 또 그런 말은 왜 해? 여행 와서도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쌓였으니까요. 그는 고개를 돌렸어요.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딸이 분위기를 살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작은 손이 따뜻했어요. 그 온기 하나에 겨우 버텼어요. 밤이 되었어요. 다들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연의 웃음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어요. 어머니, 내일은 어디 가요? 너희가 알아봐. 넌 그런 거 잘하잖아. 그 대화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만큼 저는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어요. 눈을 감아도 불편한 소리가 자꾸 들렸어요. 형님은 좀 무뚝뚝해. 둘째는 센스 있어. 그 말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때 남편이 방에 들어왔어요. 왜 불 꺼놨어? 그냥 조용한 게 좋아서요. 내일은 엄마 기분 맞춰줘. 괜히 불편하게 하지 말고. 그 말이 칼처럼 박혔어요. 괜히 불편하게. 언제부터 내가 이 가족의 불편함이 됐을까? 남편이 등을 돌리고 누웠어요. 저는 천장을 봤어요. 누가 더 착한 며느리인지. 왜 내가 증명해야 하지? 가족이면 그냥 받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죠. 그날 밤 아무도 몰랐어요. 누군가가 웃는 동안 누군가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무너짐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였어요. 아침 공기가 싸늘했어요. 어제의 공기가 아직도 방에 남아 있었어요. 남편은 먼저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저는 억지로 눈을 떴어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오늘은 다 같이 사진 찍자. 시어머니의 밝은 목소리였어요. 가족 사진이래요. 거울을 보니 눈이 조금 부었어요. 밤새 잠을 설쳤으니까요. 파운데이션으로 겨우 가렸어요.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우리 사진 찍어요? 그래. 같이 찍자. 억지로 웃었어요. 거짓 웃음이지만 아이 앞이라서요. 거실에는 이미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둘째 며느리 지연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화장도 단정했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지연이는 사진도 잘 나와. 얼굴이 복스럽잖아. 그리고 저를 보며 덧붙였죠. 지영아, 너는 좀 피곤해 보인다. 말끝이 부드러웠지만 마음은 또 베었어요. 사진작가가 도착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데크로 나갔어요. 자, 어머님 가운데로 오세요. 큰아들은 어머니 오른쪽, 둘째는 왼쪽. 며느리분들은 남편 옆에 서세요. 남편이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저는 그 옆에 조용히 섰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지연아, 너 가운데로 와. 지영이는 아이 옆에 서면 되겠네. 순간 공기가 멎었어요. 작가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럼 한 번 더 서볼까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굳었어요. 렌즈가 우리를 향했어요. 찰칵 소리가 났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웃는 얼굴 뒤에 뭔가 터질 듯 했어요. 사진이 끝나고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지영아, 이번엔 너랑 애만 찍자. 그 말이 더 서러웠어요. 다른 가족은 단체로 찍는데 나만 따로라니. 이건 가족이 아니라 손님 취급이었어요. 사진을 정리하던 작가가 중얼거렸어요. 어머님, 이 사진 참 좋네요. 시어머니가 핸드폰으로 받아봤어요. 그리고 단체 채팅방에 올렸어요. 우리 가족의 행복한 여행. 그 사진 속에서 저는 프레임 끝에 반쯤 잘려 있었어요. 알림이 울렸어요. 예쁘다, 어머님. 둘째 며느리 미모가 대단해요. 그 댓글들을 보고 가슴이 묘하게 쿡 찔렸어요. 지현이 웃으며 말했어요. 형님, 사진 예쁘죠? 응, 예쁘네. 그 말밖에 못했어요. 웃는 얼굴 뒤에 말라버린 마음만 있었어요. 밤이 되었어요. 방에 혼자 앉아 핸드폰을 켰어요. 단체 사진을 다시 봤어요. 그 안에서 나는 흐릿했어요. 마치 존재 자체가 흐려진 사람 같았어요. 그때 딸이 들어왔어요. 엄마, 왜 울어요? 아니야. 눈에 뭐가 들어갔어? 딸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작은 고모한테만 선물 줬어요. 그 말에 목이 메었어요. 아이의 말이 이렇게 무겁게 들릴 줄 몰랐어요. 작은 손이 제 손을 감쌌어요. 엄마, 난 엄마 편이야. 그 말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이 어린아이가 벌써 눈치로 가족의 온도를 느끼고 있다니. 남편이 들어왔어요. 사진 예쁘게 나왔더라. 응, 예쁘던데. 근데 왜 표정이 그래? 몰라요. 그냥 마음이 그래요.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해. 엄마도 신경 쓰신대. 난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조용히 있으니까 문제래.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그날 밤 저는 단체방을 나왔어요.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한 줄 알림이 울렸겠죠.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었어요. 잠들기 전 사진을 한 번 더 봤어요. 사진 속에서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저만 흐릿하게, 마치 존재를 지운 사람처럼. 그날 이후 사진 속 웃음은 저에게 상처가 됐어요. 그리고 그 상처가 곧 폭발이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요즘 들어 이상했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면 꼭 동서에게 먼저 하더군요. 어머니, 형님은 요즘 바쁘대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마음을 건드릴 줄은 몰랐죠. 며칠 전엔 남편까지 그러더군요. 지영아, 이번 명절은 간단히 하자. 어머니가 둘째한테 맡긴대.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10해 넘게 내가 지켜온 자리였는데 이젠 간단이라니요. 그래도 참았어요. 가족은 늘 불편한 자리 위에서 지탱되는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단체방에 올린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놨죠. 우리 둘째 수고 많았다. 덕분에 명절이 반짝이네. 밥상 한가득 차려진 사진 속엔 지영의 음식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 밑에 남편이 단답으로 남긴 이모티콘 하나. 그때였어요.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소리. 내가 그동안 뭘 위해 이 집에 붙어 있었던 걸까?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덜컥 떨어지며 깨졌죠. 그 소리에 놀라 달려온 딸이 울먹였어요. 엄마, 왜 그래요? 아니야. 그냥 조금 힘이 빠져서 그래. 그 말이 내 입에서 그렇게 쉽게 나올 줄 몰랐어요. 힘이 빠졌다. 정확한 말이었죠.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와 물었어요. 뭐야, 집이 왜 이렇게 싸늘해? 몰라? 당신은 단체방 봤잖아. 아, 그거? 어머니가 둘째 칭찬 좀 한 걸로 왜 그래? 좀? 그게 좀이야? 나한텐 아무 말 없었잖아. 남편은 짜증을 내며 웃었어요. 또 시작이네. 그런 걸로 서운해하면 피곤하지 않냐? 그 한마디가 불을 붙였어요. 그런 걸로? 당신은 늘 그래. 내가 뭘 느껴도 그건 그런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쌓인 게 폭발하듯 쏟아졌죠. 나는요, 이 집 사람 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요? 당신 어머니 말에, 당신 눈치에, 이제는 동서까지 눈치 봐야 해요?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그 말이 더 아프더군요. 나를 위로해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당신은 내 편이 아니구나. 그 사실이 명확해졌을 뿐. 그날 밤 나는 거실 불을 끄지 못했어요. 테이블 위엔 깨진 그릇 조각과 식은 밥이 그대로 있었죠. 이 집의 온기란 게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진 걸까? 다음 날 동서에 전화가 왔어요. 형님, 어제 어머니가 형님 걱정 많이 하셨어요. 내 걱정을? 네, 요즘 힘들어 보인다면서. 명절 일도 형님 피곤할까봐 저한테 맡기신 거래요. 순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내가 만들어낸 오해였던 걸까? 그럼 왜 그 말 한마디를 어머니는 나한테 직접 하지 않으셨을까? 그날 오후 시어머니 댁에 들렀어요.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나를 맞았죠. 아이고, 웬일이냐?
요즘 연락 없어서 섭섭했는데 그 말이 참 아이러니했어요. 서운했던 내가 섭섭했다니. 어머니는 내 손을 잡았어요. 지영아, 내가 나 서운해할까봐 걱정했어. 나이 드니까 미안하단 말이 자꾸 늦어진다. 그 말에 눈물이 왈칵 났어요. 어머니, 전 그냥 제가 쓸모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럴 리가 있니? 난 내가 제일 믿음직하다. 그런데 요즘 몸이 부쩍 안 좋아져서 둘째한테 좀 부탁했을 뿐이야. 그제야 모든 게 풀렸어요. 오해가 만들어낸 싸움,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 엉켜버린 거였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내가 먼저 벽을 쌓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머쓱하게 웃더군요. 그래, 이제 좀 웃자. 우리 딸이 요즘 엄마 웃는 얼굴 못 봤대.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길게 드리웠어요. 깨진 그릇 자리에 새로 산 그릇을 올려놨어요. 그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시 담기 위한 자리였죠. 그날 밤 조용히 일기를 썼어요. 가족은 미움보다 말이 먼저였어야 했다. 눈물이 번져 글씨가 흐려졌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한결 편했어요. 며칠째 비가 내렸어요.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처럼 내 마음도 아직 흐릿했죠. 명절이 끝나고 나서야 가족 단체방이 조용해졌어요. 동서가 형님 덕분에 즐거웠어요. 짧은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 한 줄이 이상하게 따뜻하더군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애가 미웠어요. 잘난 척하고 시어머니 사랑 독차지하는 게 억울했죠.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요. 미움이 아니라 서운함이었단 걸요. 나는 늘 참고 넘기고 삼켰어요. 그게 어른스러운 거라 믿었죠. 그런데 그건 어른스러움이 아니라 겁이었어요. 상처받기 싫어서 진짜 내 마음을 감춘 거였죠. 오늘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김치 담그실 때 저도 좀 도와드릴게요. 그래, 그럼 든든하지. 지영이가 오면 내가 힘이 나. 그 말에 목이 메었어요. 그렇게 어렵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쉽게 마음을 풀 줄이야. 주방에 앉아 김치를 버무리며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둘째가 음식은 잘하지만 넌 손맛이 따뜻해. 사람 정이 묻어나지. 그 한마디가 지난 세월의 모든 서운함을 덮어줬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언제부터 나한테 말 안 하고 참고만 했어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다 웃더군요. 글쎄, 당신이 무서워서였나 봐. 무서워? 당신이 울면 내가 아무 말도 못하거든.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났어요. 결국 우린 서로를 두려워한 거였죠. 그때 딸이 와서 묻더군요. 엄마, 이제 우리 명절에 또 갈 거예요? 그럼. 이번엔 엄마가 김치도 담갔는걸. 그럼 나도 갈래요. 할머니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딸의 말에 괜히 눈물이 났어요. 결국 그 사랑을 이어가야 하는 건 우리 세대니까요. 며칠 후 시어머니 댁 식탁 위에는 내가 담근 김치가 놓였어요. 그 옆에는 둘째가 만든 잡채도 있었죠. 우린 처음으로 함께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식사 중에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지영아, 큰 며느리가 있어 집이 안정된다. 둘째는 활기차고 너는 중심을 잡아준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 속 무거웠던 돌덩이가 사르르 녹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어머니가 깨진 그릇을 내오셨어요.
이거 내가 깨트린 거 맞지? 버리지 말고 써. 금간대도 사람 정이 스며 있잖니. 그릇에 금을 따라 금빛 실선이 번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금박으로 붙여놓으신 거였죠. 이게 더 예뻐 보이지 않니? 그러네요. 상처가 있어야 빛나네요. 집으로 돌아와 그 금간 그릇에 밥을 담았어요. 식탁 위 햇살이 비치는데 그 금빛이 반짝이더군요. 마치 내 마음 같았어요. 이젠 안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은 완벽해야 하는 게 아니라고. 때로는 금이 가야 진짜 단단해진다고요. 밤이 깊어질수록 창밖에서 빗소리가 잦아들었어요. 그 소리가 꼭 이제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해는 금이지만 이해는 금빛이다. 그리고 살짝 미소 지었어요. 내 그릇엔 이제 사랑이 다시 담기고 있었으니까요.